안녕하세요. 기술 지원 담당자 양규민입니다. 이번 강의는 바뀐 정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작업 방법대로 작업해 주신 결과물의 퀄리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거나 하는 그런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뀐 방법과 함께 결과물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의가 가장 많았던 엠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손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스캔본이 불러왔을 때 베이스 위치보다 조금 뒤에 가 있거나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 앞으로 조금 당겨줘서 꼭 베이스에 맞게끔, 혹은 앞으로 가 있다면 뒤로 당겨줘서 베이스의 위치에 맞게끔 먼저 우선 이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랑 위치를 맞췄으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랩핑을 위해서 두 줄의 노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한 줄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선 셀렉트 포인트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폴리 그룹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랩핑 노드도 한 번에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꽂아주고요. 얼굴은 눈의 양끝, 그 다음에 코 중앙, 입술 양끝, 그 다음에 입술이 튀어나온 부분, 입술 아래, 그 다음에 귀는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얼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을 찍어 주실 때는 관절 위주로 최대한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찍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안쪽과 바깥쪽 둘 다 찍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팔짱을 낀 것처럼 안쪽에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바깥쪽에 2개를 찍거나 혹은 그 주위에 찍거나 해서 최대한 각도와 굵기가 맞게끔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목 부분. 그 다음 이제 손은 찍는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손목과 손등,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 이 관절을 찍어줄 때는 이 베이스 모델에서 이렇게 선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손가락 관절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에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면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손 끝에 찍어줄 때는요, 손가락 끝이 아닌 손톱 끝에 찍어주는 게 가장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 팔은 이제 가장 무늬가 많았던 손가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방법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대체적으로 관절 부분에 많이 찍어주시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절에 많이 그리고 꼼꼼하게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쪽 손에는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마우스 소켓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폴리그룹을 눌러서 핏, 핸즈, 그 다음에 마우스 소켓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특히 마우스 소켓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소켓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처럼 입안에 있는 공간이 인식하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혹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폴리그룹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면요, 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주얼 에디터에 셀렉트 폴리곤을 눌러서 이 폴리그룹에서 마우스 소켓을 지정해 주면은 해결이 됩니다. 지금처럼 입안에 있는 영역이 밖으로 튀어나지 않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제 입안에 있던 그 영역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점을 찍을 때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핑 노드로 가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처럼 손가락이 다리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쪽 손 같은 경우에는 손이 스캔본과 똑같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이쪽 손에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우선 일단 발을 먼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에 점을 찍어서 해결해 준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발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먼저 제 위치에 놓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손과 발은 찍어줄 때 발가락 중심이 아닌 발톱 끝, 손톱의 끝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등,
이렇게 찍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이 원래 것보다 내려와 있다가 지금 다시 제 위치로 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안으로 깊게 파여 들어가 있거나 이 부분보다 밖으로 나오지 않아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 위치에 가 있다 보니 손가락도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발의 위치가 이만큼 낮으니까 이만큼을 다시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인트로 넘어와서 문제가 생겼던 이 부분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보다 조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찍어줘서 조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의 전체적인 각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도 같이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와 같이 점은 위아래로 찍어줘야지 가장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이쪽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메꿔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면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원래 스캔본보다 좀 낮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찍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번만 더 찍어주고 발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도대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이처럼 발 각도가 원래 스캔본의 발 각도와 딱 맞아지게 됩니다. 점을 찍어준 부분이 올라오면서 아까와 동일하게 스캔본과 동일하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씩 문제가 생긴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발은 이 부분도 점을 찍어줘야 되지만 영상의 분량상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가 생긴 곳은 이렇게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간 경우인데요. 그럼 이 부분에는 점을 어떻게 찍어줘야 되냐면 이 부분이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찍어서 빼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왕 찍은 김에 이쪽 라인을 전부 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손가락들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죠. 랩핑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보다 손가락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가락이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점을 찍어서 빼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빼내줘야지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게 되고요. 이 부분도 엄지손가락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니 엄지손가락도 좀 이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도 예정보다 스캔본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동일하게 이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61과 26번 사이인 이 부분을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찍어주실 때는 손톱 끝,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중앙, 그 다음에 꺾이는 이 관절, 그 다음에 손목과 이어주는 이 중간 부분에 한번 점을 찍어주시는 게 가장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또 한 번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가 생겼던 중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이쪽 부분이 다시 조금 더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중지손가락의 손톱 부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간 이 검지도 조금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간 문제가 생긴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 중에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되었다면 이 터미네이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랩핑되는 걸 다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 부분도 원래 의도대로 위치가 살짝 이만큼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 위치에 오게끔 이쪽 끝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이 보통 꺾였을 때는 이처럼 손톱에 찍어주면은 손가락이 제 위치에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나은 각도로 스캔본과 비교적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영역이 이제 원래 다리로 되어야 될 부분이 손처럼 인식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발에 찍어줘야 되는데 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발 안쪽에 포인트를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손가락에 맞닿아 있는 이 다리 부분에 혹은 엉덩이나 살 주변 부분에 점을 찍어주시면 비교적 문제가 완화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처럼 점을 그 주위에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 위치에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손가락이 뭔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이 제 위치에 있고 스캔본과 최대한 유사하면서 모든 손가락이 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손등을 침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손가락이 다 제 위치에 있어서 보인다라고 하는 기준을 저희가 이제 잘 되었다, 깔끔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발이 예전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점으로 개선해 나간다 라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점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은 이쪽 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쪽 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 각도와 손가락이 이런 꺾이는 각도, 굵기 전부 다 스캔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이 비어 있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까와 같이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엄지손가락은 꺾이는 관절, 중간, 그 다음에 관절, 손목으로 타고 올라가는 윗부분, 관절, 중간, 관절, 손목 중간 부분. 그 다음 나머지 손가락은 전부 다 동일하게 관절에 찍어주면 됩니다. 스캔본에서 관절이 어딘지 잘 안 보일 때는 꼼꼼하게 봐주시면 이렇게 좀 뭉쳐 있거나 색깔이 유독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손가락에서 스캔본의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꼭 손등도 같이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손이 스캔본과 동일하게 매우 똑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문제가 있을 때는 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결과물이 정말 잘 되고 깔끔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허벅지에 굳이 안 찍어도 깔끔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굳이 한 번 더 찍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도 찍어주고 개선하는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도 이제 깔끔한 결과물을 원할 때는요, 발목, 발등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관절, 또 관절, 그 다음에 발끝, 이렇게 해서 엄지손과 동일하게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과 손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 팁은요, 이렇게 튀어나온 발 볼 부분을 찍어주면은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발 뒤는 크게 필요 없이 이렇게 발 뒤꿈치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문제가 생겼던 발도 스캔본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문제가 해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너무 튀어 보인다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그 부분에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문제는 발가락이 원래 스캔본의 발가락보다 조금 더 가늘게 되어 있는 게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한 번만 더 찍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스캔본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 정제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텍스처 작업이죠. 일단 먼저 Subdivide Geome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했던 방법대로 트랜스퍼 텍스처, 트랜스퍼는 4096, 4096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은 엑스트라 플로트 이미지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셋 텍스처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볼 때는 랩핑이 아니라 Subdivide Geome이 된 거를 이렇게 끌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면은 간혹가다 이제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잘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선이 그어진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그어져 있고요. 발에도
이렇게 미세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에는 엑스트라폴레이트 이미지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노드를 추가해주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선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과물에서 선이 그어진 걸 보게 된다면 꼭 엑스트라폴레이트 이미지를 추가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최종 결과물을 한번 검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은 잘 나왔고요. 일단 발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발톱 위치에 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톱에 점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톱이 제 위치에 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살짝 발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을 찍는 단계에서 그냥 이쪽 부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빼서 다시 랩핑을 돌려주면 좀 깔끔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 점도 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손가락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이유는 원래 스캔본이 지금 보시면요,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이 뭉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래 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손을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손가락이 잘 보이게끔 점을 찍어 주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주어서 결과물에 손톱이 제 위치에 있다 라고 된다면 이거는 깔끔한 결과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손이 제 위치에 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자분들께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요. 이제 잘못된 우리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케이스는 지금 손가락이 발을 뚫고 안에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 관절에 그 다음에 손끝에 손톱에 다 찍어 주시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처가 지금 손톱에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문의가 가장 많았었던 팔짱을 낀 케이스인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해결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손가락 관절 부분에 점을 찍어 주시면은 손가락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가락 끝에만 점을 찍었기 때문에 혹은 이쪽 팔목에만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자세와 동일한 자세인데요. 이러한 케이스가 이제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손톱이 잘 나오긴 나왔지만 이 발 부분에도 지금 손톱에 텍스처가 이렇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 있지 않은 텍스처, 이런 경우에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소한 손톱이 손 위치에만 있게끔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깔끔한 결과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꼭 이와 같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에 두 줄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줄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줄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꼭 이 한 줄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처럼 두 줄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점을 너무 안 찍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킨본이 이렇게 손을 덮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목이 손을 뚫고 나오고 손도 원래 스킨본과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꼭 손가락을 제 위치에 찍어주면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꼭 잘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 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손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깍지 낀 스킨 모델은 굉장히 어려운 좀 난이도가 높은 결과물의 스캔 모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관절 모두 다 잘 찍어 주었기 때문에 이처럼 비교적 깔끔하고 잘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포즈여도 대부분 이렇게 점만 잘 찍어 주신다면은 이처럼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꼭 점을 잘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랩에서의 정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도 잘 나왔고요. 발도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엉덩이들은 의자를 앉았기 때문에 이 의자도 같이 엉덩이라고 판단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셀렉 폴리곤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엉덩이 영역을 설정해 주면요. Shift 눌러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하는 기능은요. 이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깔끔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 모델을 유지해 주세요 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요. 약간 기저귀를 차듯이 이 영역은 제외하고 깔끔하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엉덩이가 울퉁불퉁했던 거에 비해서 현재는 비교적 깔끔하게 엉덩이가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엉덩이가 깔끔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에서 보면요. 엉덩이가 아까보다 훨씬 매끄러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하나씩 포인트를 더 찍어주거나 혹은 영역을 지정해줘서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에서의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지옴,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세이브 지옴은
파일명을 저장하는 방법은요. 다운받았던 폴더에 있는 원래 파일명으로 지정해줘서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파일명 규칙은 없고요. 원래 받으셨던 스캔본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이미지도 이름 동일하게 꼭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PNG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꼭 PNG로 바꿔주셔야지 추후에 이제 수정이 없기 때문에 꼭 PNG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와 같은 이제 파일명으로 동일하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명으로 해주시거나 혹은 그 스캔본이 있던 폴더에 지정을 해주면 이 랩핑이 완전히 다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다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는 걸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커런트 프레임을 눌러주게 되면은 전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세이브 프로젝트로 랩 파일도 지정해주고요. 동일하게 이름을 일단 해주는데 뒤에 제거하고 여기까지 해서 랩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의 작업은 모두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물 랩이랑 OBJ, 텍스처 해서 PNG 파일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MTL 파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서 MTL 해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TL 파일의 위치는요. 일단 바디에 이곳에 있습니다. 워크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바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다음 파일명은 텍스처 파일, 이 PNG 파일과 동일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총 2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 KD 뒷부분부터 여기 PNG까지 잠시 파일 확장명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처 파일, PNG 파일을 복사해 주고요. 이 영역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TL 파일은 일단 끝이 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는 OBJ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포즈 M 해서 MTL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파일명과 동일하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MTL 파일명과 동일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OBJ 파일을 눌러보면 이처럼 잘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 이 메모장 파일 중에서 무언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문제 생겼다면 이 2개를 보고 파일명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포즈 M으로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출력이 되지 않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곳을 MTL 파일명과 동일하게 했지만 만약 이 부분에 뒤에 PNG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네, 역시나 동일하게 네, 아예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png를 적어주고 저장을 해주시면요, mtl 파일입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두 가지 파일 중에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고 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명은 아까와 동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3010M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장 방법부터는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폴더명이나 파일명은 없고요. 이제 한 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바디에 들어가져 있는 3010M, 그 다음에 J 폴더. 네, 그러면은 동일하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3010M. 이게 지금 M포즈였죠? M포즈였으니까 대문자 M 적어주고 M, 그 다음에 여기에는 3010M. 그래서 이 안에 넣어주면은 지금 이 웹하드와 구성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10M JKE, 3010M M포즈.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